네, 예고해드린 대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군 검찰이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3년을 구형했는데 예. 최고형입니다. 네네. 관련 혐의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10차례 예. 재판이 있었고 작년 12월 달부터 제가 딱 한 번 최수군 해병 전역 행사 때문에 예. 빠지고 9번을 다 가봤었거든요. 참 어떻게 이런 재판이 있는가.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박정훈은 무죄라는 예. 확신이 예. 다 더해진다. 그렇게 예. 입을 모으는 재판입니다. 예. 어떤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보시기에. 2차 공판에 김계환 사령관이 나왔었는데요. 김계환 사령관이 나와서 비겁하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명확하게 답을 하면 되는데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몹시 답답해하니 군 검찰과 뭐 이제 군 판사가 답답해해서 오히려 좀 정리해줄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부하였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한 김계환 사령관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그 김계환 사령한테 심한 말을 하다가 퇴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김기한 사령관을 보기에 힘들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군사시설 속에 있으니까 예. 보기가 참 어려웠죠. 예. 자, 항명죄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항명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군 검찰은. 예. 군 검찰은 이제 항명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항명죄하고 지금 여기에 상관 명예훼손이 대상이 다릅니다. 상관 명예훼손은 이종섭 장관을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KBS 사사건건 라이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임성근 1사단장을 꼭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해보더라도 그게 굳이 상관 명예훼손이 해당하느냐라는 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항명죄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압력을 가했을 거라는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시를 김계환 사령관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 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병대는 좀 군기가 좀 센 군대다 보니까 명령을 군 검찰이 따르면은 뭐 3차례를 했다든지 이게 며칠에 걸쳐져서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지시를 내린 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해병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병으로 근무를 했지만 단순히 병장이 지시한 거를 어겨도 아주 뭐 큰 곤혹을 치르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한 사령관은 이제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법정에서? 요리조리 피하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2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야, 어떻게 해병대의 총책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비겁하게 할 수 있을까? 군인이 간단 명료한 답, 내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요리조리 피하는 걸 보면서 거기 오셨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두 다 뭐 화가 치밀었었죠. 지금 이 항명죄의 경우에는 지시를 내린 바도 없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들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시를 내린 적 자체가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지금 딱 정리해 주셨지만 변호인단 입장은 지시를 내렸더라도 불법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들었더라도 항명죄는 성립 안 한다. 그런데 분명한 건 김기한 사령관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게 박정훈 대령이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한 번도 뭐 이렇게 태도가 바뀌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 이 최후 진술에서 어땠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부터 하나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면요. 군 검찰이 징역 3년에 처한다, 징역 3년을 구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방청석에서는 엄청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거꾸로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예.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예. 뭐 김규현 변호사, 정구승 예. 변호사, 뭐 하주희 변호사 한 분 한 분이 최후 변론을 할 때마다 거의 마치 이건 선거 지지 연설에 예. 대한 박수를 보내는 그런 반응이 방청석에서 나왔고요. 예. 박정훈 대령이 최후 진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내용 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에게 예. 명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예. 저는 거기서 드는 생각이 3스탑 되는 해병대의 리더가 예. 어떻게 책임을 피하고 예. 대령한테 그런 걸 떠밀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해병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최상병 하는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예.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참아 못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보면서도 모든 시민들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예.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까? 가득 평상시에는 예. 이제 앉는 좌석 정도는 차는데 복도까지도 꽉 찼습니다. 예. 다 바닥에 앉아서 듣고 조금 이석을 하더라도 다시 와서 그곳이 다 차고 예. 이런 기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 군사 정부 때나 예. 볼 법한 예. 것이 연출이 되었다. 예. 예. 그 방청객들의 어떤 환호나 비판 이런 게 굉장히 뜨거웠나 보죠. 법정에서. 예, 엄청 났고요. 예. 그리고 이해람 중사 아버지께서 맨 마지막에 예.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군사법원에 항의를 하였는데요. 예. 군 판사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인지 예. 제지를 하지 못하고 황급히 재판을 마쳤습니다. 예. 이해람 중사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제 그 본인의 여식이 그렇게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 이렇게 계속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군이 이렇게 돼도 되겠느냐 이 예. 말씀하신 거라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 군 판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예. 그거를 제지하고 냉정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 어머니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박정훈 대령 모친께서 예. 자리를 하셨고요. 예. 제가 이제 어디서 올라오신 건가요? 경북 포항에 예. 계십니다. 예. 예. 재판 장소는? 재판 장소는 서울 용산에 예. 대통령실하고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요. 예. 그 용산 군사법원에 오셔서 예. 방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옆자리로 가서 예. 그냥 손 잡아드렸습니다. 예. 또 그 박정훈 대령이 눈물 흘릴 때에 또 같이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손 잡아드리는 거 외에 드릴 말씀이 없겠더라고요. 뭐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어머님께서는? 뭐 그러시죠. 뭐 어째 이라노. 예. 어째 이라노. 어째 이라노. 네. 예. 어째 이라노. 네. 1심 구형 끝난 다음에 박정훈 대령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 예. 박정훈 대령님하고 예. 일부러 좀 만나는 것이나 예. 좀 연락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자제가 아니라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시는? 아무래도 박정훈 대령님께서는 현직 군인이시고 예.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이 예. 정치적인 부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여나 프레임을 씌우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평상시 안부도 여쭙고 싶지만은 일부러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대령님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지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굉장히 이제- 어떤 단단해 보이는 분인데 지치셨군요 많이.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1시 반에 시작을 되어서 한 몇 시간 동안 박정훈 대령에게만 묻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진이 빠진 진이 모습이었습니다. 빠지겠죠 당연히. 그게 뭐 예. 또 재판 당일만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네. 예. 이 박정훈 대령의 무죄 탄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 무죄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예. 이건 정말 잘못된 그렇습니다. 거다. 예.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어떤 보도들을 보면요. 네. 주말에 어떤 거리 시위 나온 시민들 중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3년 구형 보고 나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보도들 보면. 예. 그만큼 그 현장에서 그 열기나 분노가 느껴지시던가요? 아우,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고요. 네.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지난 10월부터 예. 계속해서 촛불 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읽고 있는데 예. 박정훈 대령에게 3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또 해병대 예비역들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 집회의 경우에는 한 1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했는데 예.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 건폭을 예. 건폭이라고 싸잡을 때 예. 외면했었다. 또 과거에 내일이 아니라고 최상병 사건이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했었다. 예. 그런데 계속 외면하다가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올지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이 최상병을 이 사건의 사인을 수사하던 네. 책임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예.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네. 지금 그 최상병의 사망을 둘러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네. 여기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멈춰져 예. 있습니다. 지금 경북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예. 최해병 부모님께서는 다시 수사해달라라고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구지검으로 올라가 있는 예. 상황이고요. 대구지검에서 뚜렷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수사가 이렇게 어려울 수사인가? 네, 맞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진척 속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또 공수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 차원에서 뭐 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신속 수사를 요청한 사실 뭐 경북 경찰이나 대구 지검은 아예 논의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예. 수사 외압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는 이제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 무조건 특검을 해야 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초반에 많은 일을 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다가 왜 대통령실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가? 거기서 딱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검사의 임기를 연장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예. 굉장히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에 예.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것도 압박이고요. 예. 그리고 왜 공수처장이 바뀐 후로 예. 진전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이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원래는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이 조직이 필요한 조직인가? 예. 정말 중요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개별 특검을 하든지 상설 예. 특검을 하든지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특검법은 하면 지금 네. 거부당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이 총 3차례 예. 거부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간에 양당에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예. 대화를 통해서 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최근에 어떤 논평까지 냈냐면은 예. 국정조사 관련해서 쥐어짠다고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안 나온다라는 예.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정말 인면수심의 집단이고요. 예.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은 여당이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좀 잘 좀 리드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야 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예. 저희는 특검이 이렇게 가로막힌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 선퇴진 예. 그리고 후 최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매주 촛불 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해병대 출신 어떤 전역자들 사이에 이 움직임을 위해서요. 네. 뭐 이렇게 좀 더 활발히 뭐 참여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떤 지금 저희 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만이 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복장을 하고 집회 장소에 가 있으면 예. 많은 선후배님들이 오셔서 예. 난 몇 개인데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예. 근데 응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지금 해병대가 정말 아주 명예가 다 그냥 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 집회에 나오시든 아니면 탄원에 서명을 하시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해병대 연대는 언제
결성된 단체입니까? 저희가 23년 8월 16일에 결성이 되었고요. 예. 이제 최상병 사건이 7월 19일 날 우리 최혜병이 순직을 하면서 그리고 또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수사 외압이 있으면서 이 사건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해병대 전후의 중앙회에 이거 나서서 해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못 나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 역시 못 믿을 집단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한 3,66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금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회장님을 비롯해 다 어떤 주로 젊은 층입니까? 젊은 층도 있고요. 뭐 좀 어르신들도 계십니까? 뭐 8, 90대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는 중에 고르게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광주 촛불행동에서 25살 대학생인 우리 회원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머리가 희끗하신 선배님들도 매 집회에 비가 오더라도 팔이 부러지셨는데 나오시고요. 다리 한쪽을 월남전에서 잃으셨는데 그럼에도 행진하십니다. 그분은 연세가 대략 어떻게? 그분이 지금 한 80 조금 안 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무릎 뭐 관절이 뭐 달아도 그냥 나오세요. 해병 전후에는 아직도 꼼짝도 안 하는 겁니까? 끝까지 그럴 리가 없고 거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일단 중앙회라고 하는 곳은 역대 사령관들이 이제 총재를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에 너무 충실합니다. 복종이 합당하든 부당하든 복종합니다. 그리고 지역 전후의 차원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보자면은 또 이제 극보수와 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꺼내면은 또 싸움 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연대는 그 이렇게 뭐 가입을 합니까? 전우들이? 네, 저희가 이제 뭐 별도 홈페이지를 두지는 못했고요. 네이버 밴드라는 그 SNS 채널을 통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 출신한 건 증명해야 됩니까? 근데 저희가 이전부터 일반 시민부터 받고 있는 것이요. 그렇군요. 해병대 예비역들의 비율이 한 70% 가량이 되고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시는데 해병대만 구성된 게 아니군요. 그 전에는 해병대 예비역만 받았는데 이 사건이 해병대 예비역들 해병대 사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군에 자녀를 보냈고 또 군에 다녀오신 분들에게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연대를 해서 싸우자.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래서 연대인가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해병대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들께 혹은 이 집권 세력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저희 연대를 바라보시는 우려의 시선이 좀 존재합니다.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 없이 후배 최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에도 뛰어듭니다. 한복판에도 뛰어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비역과 일반 시민들께서 이제는 멀리서 응원하지 마시고 가까이서 함께 행동으로서 해주셔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행동으로 해주십사 촉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이었습니다.